절제된 진입입니다. 처음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요.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잦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흔들리게 되고 널뛰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정신이 본능에 장악이 되기 시작하죠. 트레이딩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에 역행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데 진입이 잦게 되면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적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감정적인 트레이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전과 비교해서 절제된 진입을 한다면 하루에 20개의 포지션을 들어갔었다가 이제는 하루에 3-4번 혹은 한두 번만 진입을 하게 되었다면 우상향하는 트레이더에 다가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딩 횟수가 적어졌다는 것은 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진입할 곳을 찾아낸다는 의미이고요. 그것은 곧 좋은 손익비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매 횟수가 줄게 됩니다. 또 다른 요소로 손실을 쉽게 받아들임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매번 수익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실은 수익에 대한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일정량을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리고 을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손실이 났어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면 우상향 트레이더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킨 매매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만회가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손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손절 몇 번에 심리가 크게 흔들리거나 혹은 전략을 변경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죠. 가격이 확률적임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분석 방법론을 하나로 고정하고 조금씩 추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에 익숙해지면 어떤 방법론이 실제로 시장에 통하는지 충분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전략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론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도 중단하게 되죠. 그보다는 이제 기존의 전략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금씩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내용을 조금씩 추가해서 확률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또 우상향하는 트레이더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심리적인 면과 관련해서 차트 분석과 매매가 지루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차트 분석을 하게 되거나 또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정신이 굉장히 각성이 되거나 아니면 흥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나 초보 시절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계속 같은 것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차트 분석도 그렇고 또 트레이딩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지루해지는 면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상이 되어서 또 시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계속 마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상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게 되면 시장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상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분석과 매매가 새롭게 느껴지기보다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곧 우상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는 길목에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드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드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P&L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그래프가 있을 수가 있고 우하향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직 전략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실험들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전략을 최적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런 곳들에서 뇌동매매와 또 심리적 문제를 겪기 때문에 한 번씩 급락하는 그런 구간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시드가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곧 조금씩 계속 수정을 해 나가면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면은요. 시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초보 시절에는 시드가 늘어날수록 또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전략이 실패하고 또 우상향이 계속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시드를 더 크게 넣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무리한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시드가 큰 상태에서도 어쨌든 우상향을 이뤄내기 위해선 어떤 체계와 방법론이 틀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시드의 크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또 시장에 통하는 전략, 심리 통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보 시절에 넣었던 그런 시드보다 더 작은 시드로 아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시드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손이 벌벌 떨리는 그런 시드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시드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드 크기를 찾았다는 것은 결국 매매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우상향하는 트레이더가 되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점으로 임계점을 넘어서면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포지션의 반대로 가격이 이동을 했을 때 시장가로 손절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심리 때문입니다.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손절 버튼을 이성적으로는 알아도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손절을 치지 않았는데 양전한 경우를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이고요. 또 지금 손실을 보게 되면 너무나 큰 손실이기 때문에 아예 복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저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로 손절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의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과신하기보다는 심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세 가지가 아니라 7가지 정도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다면 곧 우상향하는 트레이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교육의 수강생들이 겪은 그러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의미 있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발전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